아, 옛날 폰은 전원 꽂고 배터리 갈 수 있었다고? 이것도 되나? 오! 왜 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0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X커버 프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요거 지금 요 상태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지만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 교체형 배터리 같은 게 플래시 맥혀지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볼 건데 보시다시피 그리고 X커버 시리즈라는 이름에 맞게 러기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래가고 튼튼한 쉽게 벗겨지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잘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코팅되어 있고 위쪽이나 옆에 버튼 같은 거 보면은 쉽게 누를 수 있게 돌기 처리가 되어 있죠. 당연히 밀수팩 인증되어 있고 IP68 방수 방진입니다. 교체형 배터리임에도 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억을 돌려보면은 갤럭시 S5 같은 애들도 교체형 배터리 뒤에 문 열렸는데 방수 방진 됐잖아요. 이렇게 실링 되어 있어가지고 일체형만큼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방수 방진 지원됩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1.5m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시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위쪽에 달려있는 LED인데 사실 LED야 요쪽에도 달려있을 수 있고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고요. 하지만 요 위에 있는 거는 아마 밑에 포고핀으로 충전할 때 쉽게 보이고 허리춤에 차는 홀스터 같은 거에 찼을 때 LED를 바로 볼 수 있게 위에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포고핀은 요거죠.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삼성 정품으로는 의외로 안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에서 만든 여러 개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여러 대 한 번에 충전해야 될 때 착착착착 꽂고 똑쏙똑쏙 뽑아가지고 쓸 수 있게 포고핀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지원 안 되고 218g으로 좀 무겁다는 거 아쉬운데 개인적인 큰 선호사항 하나는 이쪽에 듀얼 심이 지원되면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슬롯을 공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근데 러기드 폰들은 많지만 교체형은 많지 않죠. 그만큼 이 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체형 배터리일 텐데 요거 용량은 보기보다 큰 4300mAh입니다. 화면 켜짐 시간은 8시간 정도인데 사실 생각보다 일관적이지는 않아요. 6시간 나올 때도 있고 8시간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요거 가지고 게임 같은 걸 하진 않아가지고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정도 하루 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충전이 조금 느려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에 36%, 1시간에 68%, 1시간 반에 90%, 1시간 55분이 걸려야 완충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건 6.3인치의 FHD 플러스 LCD예요. 고릴라 글라스 5로 덮여 있는데 생각보다 베젤이 좀 두껍죠. 근데 러기드 폰이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품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요 왼쪽 위에 있는 펀치홀 카메라 주변이라든지 요 아래쪽 거뭇거뭇한 거 보이죠? 균일도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상당히 파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밸런스 조절 안 되고요. 색상 모드 없고요. 방금 전에 팡 하고 밝기가 튀었죠? 그 자동 밝기가 다른 보급 편기기처럼 이 카메라로 측정됩니다. 사실 센서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로 하는 건 순전히 원가 절감이겠죠? 이게 배터리도 상당히 잡아먹는 데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특히나 야외에서 쓸 일이 많을 텐데 조도 센서 정도는 제대로 된 걸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외 얘기를 해서 말이지만 요거 터치 민감도 옵션 들어가 있죠. 장갑을 껴도 터치가 되도록.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들어서 화면 켜기는 되는데 두 번 두드려서 화면 켜는 게 없어요. 이 오른쪽에 전원 버튼, 지문인식 센서랑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 작동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돌출이 안 돼 있고 상당히 파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르기가 힘들다는 걸 고려했을 때 화면 두 번 탭해서 켜기가 들어가 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성능인데 엑시노스 9611 4GB 램 그리고 64GB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9611이 9610의 마이너 체인지판이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0.5배로 설정해 놓은 건데 누르고 한 박자가 기다려야 화면이 뜨는 건 특히나 장갑 끼고 있으면 이게 터치가 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런 반응성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에는 버튼이 토탈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원이랑 볼륨은 항상 쓰는 거죠. 그래서 측면 버튼, 전원 버튼은 두 번 눌러서 카메라나 앱 열기, 빅스비 호출 전원 끄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X커버 버튼이랑 탑 버튼, 요게 X커버, 요게 탑 버튼이에요. 의외로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짧게 누르면 손전등, 길게 누르면 음성인식 문자 메시지, 탑 버튼은 그냥 원하는 앱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눌렀을 때 플래시가 켜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게 설정에 들어가면
화면은 다른 앱들 플러스 손전등, 홈, 뒤로 가기 이렇게 3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잠금 화면에서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화면 꺼둔 상태에서 누르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전원을 눌러서 화면을 켜요. 그럼 잠겨 있죠. 아직 안 풀었으니까.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허용해주는 기능일 줄 알았는데 일단 깨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잠금 화면까지 가면은 작동을 합니다. 이건 뭐야? 제가 생각한 기능은 이게 아닌데 여하튼 한 스텝이 늘어나가지고 생각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보이스 투 텍스트 메시지, 음성인식 문자 메시지 뭔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길게 누르면은 별거는 아니고 빅스비가 켜지면서 음성인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원하는 앱 어떤 거든지 켜지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뭐 쓰면서 필요한 앱, 현장에서 필요한 앱으로 설정을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쇼컷으로 마련해 준 것 중에 스크린샷 캡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캡처를 하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인데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서 빠르게 켜주면 되고요. 지금 느린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쓰기에 답답하게 느린데 어쨌든 인터페이스는 별로 특이할 건 없어요. 뒤쪽에 25메가픽셀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픽셀 비닝을 해가지고 12메가픽셀로 출력이 됩니다. 원하면은 눌러서 25메가픽셀 전부를 쓸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펀치홀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 설정 아이콘이 잘린다? 이거 뭐 서드파티 앱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특히나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카메라 앱인데 이런 건 당연히 생각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f1.7의 광각, 위상차 F 들어가 있는 광각이랑 f2.2의 123도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사진 품질은 뭐 그냥 애매해요. 아주 안 나오진 않는데 잘 나온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f1.7 치고 저조도가 꽤 별로예요. 다행히 야간 모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야간 모드를 쓰면 픽셀 비닝을 더 심하게 묶어서 6메가픽셀로 출력이 나옵니다. 사실 6메가픽셀이면은 야간 모드가 뭐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한들 막말로 증거용 이상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해상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야간 성능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진이 잘 나온다는 뜻도 아니에요. 심지어 초광각 모드로는 적용이 아예 안 되기까지 하고요. 이 초광각 모드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급의 삼성 초광각은 뭐 항상 비슷하기는 한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초광각은 존재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4K가 안 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60프레임 촬영도 안 돼요.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전면 카메라는 의외로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런 기계에선 뒤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랬고요. 라이브 포커스는 전면은 당연히 사람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후면도 사람 얼굴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센서가 2개, 광각, 초광각이 있으면 2개를 합쳐가지고 심도를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사람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폰 10R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뭐 소소하지만 아쉬운 부분. 다음으로는 음영인데 이 폰 추가 포인트 하나 더 3.5mm 이어폰 잭도 있습니다. 위쪽에 잘 자리 잡고 있고요. FM 라디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없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FM 라디오가 안 되고요. 스피커는 아래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A50이랑 전반적으로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스피커는 처참합니다. 품질이 매우 나빠요. 뭐 러기드 폰은 현장에서 쓰라는 건데 뭐 음질을 따지고 있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러기드 폰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테레오, 쿼드 스테레오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음량과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특히나 이렇게 사이드에 누르기 쉽게 생긴 버튼은 대부분 푸시 투 토크, 무전기처럼 쓰라고 있는 버튼이거든요. 무전기처럼 쓰려면 소리가 커야 되겠죠. 시끄러운 데서도 그걸 뚫고 들릴 수 있는. 근데 요거 스피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영화 볼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가 아니고 오히려 더 용서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뭐 그래도 영화를 보실 거면 돌비 애트모스와 커스텀 가능한 이퀄라이저 그리고 UHQ 업스케일러는 들어가 있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삼성 갤럭시 X커버 프로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사실 라인업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삼성이 그동안은 액티브 시리즈가 나왔죠. S4, 5, 6, 7, 8까지 액티브가 나왔다가 정규 S 시리즈 액티브 라인업이 없어지고 원래 X커버 시리즈 이제 좀 있으면 5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X커버 시리즈는 원래 S 시리즈만큼의 사양을 제공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교체형 배터리라는 매력도 있었지만 러기드 폰으로서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도 당연히 궁금했어요. 근데 교체형 배터리, 듀얼싱과 마이크로 SD가 같이 된다. 커스텀 가능한 버튼이 2개나 더 붙어 있다. 알림 LED가 특히나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아래 튼튼하기로 소문난 포고핀으로 쉽게 여러 대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뭐 삼성의 보안 기술들, 뭐 엔터프라이즈 관련 기술들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운데 의외로 험
과감하게 다룰 때 중요한 부분들. 사실 밀스펙 인증이나 IP68 방수 방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들 돼가지고 러기드 폰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LG V60 같은 것도 밀스펙의 IP68 방수 방지는 돼요.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반응성이라든지 야외 직사광선에서 충분히 밝은 패널 등등이 중요한 건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러기드 폰으로서 용도에 맞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이 이걸 B2B 온리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카메라도 이거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추가적인 욕심이니까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교체용 배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요거를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이유는 특히나 여기에 가격이 비싸요. 정가가 499.99입니다. 부가세까지 하면은 60만 원 넘는 가격이겠죠. 사양은 아무리 잘 쳐져도 삼성 딱지를 붙여놔도 300불 정도가 한계인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러기드 폰은 비싸니까 요게 특별히 단점이라는 건 아니고 일반 소비자가 살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하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용도로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기업에서 블랙뷰나 울레폰 이런 거 못 들어본 브랜드 이런 브랜드 제품을 쓰기에는 쉽지 않죠. 삼성 제품을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겁니다. 특히나 구매 담당자일 경우에는 그냥 삼성 거 견적 받으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One UI 3 업데이트가 올라왔어요. 안드로이드 11 기반에. 근데 미국판만 안 올라왔어요. 뭐야, 항상 미국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 그래서 One UI 3 업데이트 이후에 최적화가 더 나아졌다면은 뭐 더 마음 편하게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간 애매해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X커버 프로 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